자, 안녕하세요. 10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현재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이란, 이스라엘 여기 격돌 관련된 내용이 어젯밤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탄도미사일 180발을 쐈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위에서 포격이 되긴 했지만 몇 발은 땅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을 천명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제대로 된 중동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이스라엘 피해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향후 나오는 이 소식에 맞춰서 대응하는 걸로 준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설령 전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처럼 초반에 확 올라오지 나중에는 좀 가라앉는 모습 이런 거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가운데 이 미국 쪽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은데 일단 제조업은 좀 위축세가 보여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최근까지 계속 좋았어서 곧 있으면 발표될 지표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인 건수, 이직 건수 딱 보면은 804만 건으로 고용은 꾸준하게 긍정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까지 일부 괜찮은 모습을 유지해주는 가운데 고용이 계속해서 괜찮다면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리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훅 들어가고 있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가 잡히겠다, 경기 버티겠다, 골디락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곧 있으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83달러로 플러스 2.4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까지 상승 마감하면서 안전자산들은 싹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50bp는 속도가 조금 빠르고 25bp가 맞다. 이게 지금 시장의 주류 의견으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호재가 나오든 작게 호재가 나오든 호재는 맞잖아요. 괜찮게 편안하게 보시면서 11월, 12월 일정 여기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쪽에서 여기에서 좀 약한 모습 요런 거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했을 때 삼성 과연 이 승부처를 어떻게 돌파할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6G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통신 AI 결합 막 엮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테마들도 같이 얽히고 설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후속 뉴스들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밸류업 관련 이슈 이것 때문에 증권주는 올라가고 있는데 유통주는 조금 이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국민연금의 움직임 이런 거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배당 이런 쪽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 성장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일거리가 새롭게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수익성 위주로 골라서 이걸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재무제표가 더욱더 이쁘게 꾸며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는 이러한 얘기들은 무시하지는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6G 얘기했던 거
통신망 구축,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된다면 로봇 역시도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로봇 테마 요즘 조용하잖아요. 다시 한번 머리가 들릴 요 가능성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이랑 가장 잘 얽히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한국의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우리도 좀 알려달라. 구애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줄잖아요. 그러면은 선진국들에서 굳이 이러한 공장을 해외에 두지 않고 자국에 두고 무언가를 만들려는 움직임 이런 거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로도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이제 뭐 내 쪽이라도 만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쪽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지금 호재 만발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국의 비중이 줄어가지고 미국이랑 유럽을 뚫었다라고 하는데 중국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 그럼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은데 중국도 같이 좋으면 야 이거는 쌍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이 화장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중동에서 계속 불안감이 커지고 러시아 쪽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서 주 위치를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어서 이번엔 중동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얼만큼의 일거리를 따낼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조금씩 증가를 하려는 기미가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구리부터 철강의 가격 이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철강, 벼뜨나 요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설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랑 제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해외 수출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내 수출 증가한 것만으로도 과거보다는 좀 한숨 돌리는 요 모습 보여지게 된다. 이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어떠한 부분 때문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을지, 이걸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이 떨어지게 만든 큰 두 가지 이유는 뭐다? 하나는 시장 자체가 좀 별로긴 했어요. 이스라엘, 이란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격돌이 컸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때도 겪어봤잖아요. 사람들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너무 크게 확전되는 것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 없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원전 쪽을 봐야 되는데 현재 계속 국회에서 여야 나뉘면서 덤핑이 많이 얘기 들려오고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덤핑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산화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유출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냥 가격을 낮추는 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업 간 서로 양보 가능할 정도로 낮춘다라고 하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요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첫 번째로 둘 수 있고 그리고 체코원전 같은 경우에는 총 3기 정도를 짓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기를
조금 싸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검증을 하면 나머지 두 기, 괜찮네? 뭐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상황이라면 그 주변국들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원전 지어야 된다. 막 스위스 같은 데에서도 이런 얘기 들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체코의 내용이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크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걸로도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자 보고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흑자를 남겨놓는다는 가정하에 이 일거리를 따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요거 되게 높게 평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팀 코리아로 다음 일정들 잡히게 될 텐데, 주기기 독점 납품 기업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많은 일감을 따오게 될 것이다. 요거 생각하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이 이후에도 이 원전에다가 수소를 엮어가지고 또 하나를 더 세일즈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소도 되게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점유율 확대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가스터빈이랑도 엮여가지고 원전 이외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봤는데, 이걸 수급을 통해서 이제 큰 손들은 어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최근 이 음봉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되는 매도가 나오지는 아직까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음봉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좀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외국인 1순위를 보시면서 언제 빨간불 들어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있는 481선 위에서만 움직인다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바닥이 잡히고 있잖아요. 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1선 여기를 1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21,000원 아래까지 수월하게 올라가는 요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여기 돌파를 수급과 같이 한다면 물려있는 개미 털어내고 한 번 더 간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빈 공간 공략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나중에 일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다뤄보고 일단 21,000원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차근차근 전략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 글을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 시끄러운 건 알겠다. 하지만 적자 본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게 되면은 문제될 거 전혀 없다. 두 번째, 수급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 중요하고 지지라인 481선이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61선이 중요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2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